바다 위에서 보는 하늘하며 구름 바람까지 이 삼박자 완벽하다 정말. 진짜 이만한 휴가도 없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미안. 많이 놀랐지? 우와! 돌고래 아줌마! 저 실제로 바다에서 돌고래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하다. 돌고래? 수산이가 나를 돌고래로 봤구나. 왜? 아닌가요? 우리 바다에는 수많은 종류의 고래들이 살고 있어. 우리 바다에서 발견 기록이 있는 고래는 무려 35종이나 되고 이 중 10여 종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지. 그리고 나는 고래 중 두 번째로 큰 참고래란다. 나는 몸 길이가 27m까지 클 수 있지. 우와! 해양 보호생물종인 참고래를 실제로 보다니 저 오늘 아니 고래 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고래도 지정된 종이 아주 많아. 어떤 고래가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수산이의 궁금증은 어쩔 수 없다니까. 2m도 안 되는 상갱이부터 27m에 달하는 참고래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하지. 제 키가 100cm가 겨우 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중 이 15종의 고래들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보존관리 조치가 필요해. 범고래, 상갱이, 향고래, 대왕고래. 못 외우겠다. 알기 쉽게 딱 정리해놓고 싶은데. 다 방법이 있지. 카카오톡 채널 고래연구소를 검색해서 물어봐도 되고 화면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와서 우리 바다의 고래류가 잘 정리되어 있는 포스터를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돼. 좋았어. 바로 다운받아서 방에 붙여놓을 거예요. 나 예쁘게 나온 사진으로 부탁해. 바다는 언제 봐도 참 좋아요. 저 멀리 누워있는 고래도 보이고. 고래? 바다에 있어야 할 고래가 왜 저기 있지? 이거 좌초된 것 같은데? 고래가 숨을 쉬지 않는걸? 박사님, 저희가 한번 옮겨볼까요? 잠시만요! 고래를 발견하셨으면 바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셔야죠. 혼액되었거나 좌초, 표류로 죽은 고래를 발견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해경에서 고래에 대해 불법 포획 여부 등을 꼼꼼하게 조사한 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고래류 처리 확인서?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위판, 즉 판매를 할 수 있는 고래인지 아닌지 확인한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죠. 위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기준이 너무 궁금한데요. 맞아요. 위판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바다에서 혼액되어 잡힌 고래가 해양보호생물이 아닌 경우예요. 이러한 고래는 수협을 통해서 위판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혼획되었을 경우예요. 일부러 잡았을 경우는 노노. 어허, 이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좌초, 표류로 발견이 되었거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인 경우는 위판이 불가능해요. 위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 전에 꼭 해경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와 함께 고래의 DNA 시료를 고래연구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님들 아셨죠? 근데 왜 위판이 불가능한 고래까지 DNA 시료를 고래연구소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위판이 가능한 고래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거기 고래연구소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고래의 DNA 시료를 고래연구소에 보내야 하나요? 네, 답변해 드릴게요. 고래고시, 정확히 말하자면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판되거나 폐기되는 고래류들에 대해서 DNA 샘플을 채취를 한 후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고래연구소에 송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 그럼 꼭 보내야 하는 거네요? 그럼요. 고래 DNA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 정말 잘해주셨어요. 보내주시는 DNA 시료는 혼액 좌초되거나 표류된 고래류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래가 불법 포획되어 유통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보된 유전적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욱 다양한 고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고래가 어디서 왔는지, 나아가 어디에 어떤 고래가 얼만큼 살고 있는지 등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래연구소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양 포유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DNA 시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분양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고래류의 DNA 시료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되다니. 위판이 불가능한 고래는 연구 목적으로 고래연구소로 올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계받은 고래는 고래연구소에서 부검이 진행됩니다. 부검을 통해 고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인과 함께 희귀 해양 포유류의 표본 등 생명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분야별 필요한 샘플, 예를 들면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샘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검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시료와 유전적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다양한 해양 포유류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마치면 골격 작업을 통해 박물관의 고래 골격 전시도 가능합니다. 박물관에서 고래뼈 본 적 있나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컸다고요. 제 키에 막 20-30배만 했어요. 엄청 컸어요. 그럼 그건 해양보호생물인 대왕고래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자, 그럼 이 고래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해양보호생물 및 혼액 여부에 따라 위판, 폐기가 결정된 개체에 대해서는 모두 고래류 처리 확인서가 발급되는데요. 이건 해경분들은 물론 고래를 발견한 일반인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보면 꼭 적어야 할 기초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래의 종류와 길이, 무게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래의 종을 구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고래는 크게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수염고래는 참고래, 혹등고래, 귀신고래, 밍크고래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빨고래는 향고래, 범고래, 참돌고래, 상뱅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종은 고래연구소가 배포한 포스터나 책자를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고래의 몸 길이와 몸통 둘레를 재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위턱부터 꼬리 지느러미 가운데 벤자리까지 직선으로 쭉 재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래의 턱 모양이 다양하니 위턱이 어디인지만 잘 알아두면 되겠죠? 근데 박사님, 저는 30m짜리 줄자가 없는데요? 방법은 다양하죠. 꼭 줄자로만 잴 필요는 없어요. 긴 줄 같은 걸로 먼저 잰 후 줄 길이를 따로 재면 되잖아요. 아, 그리고 몸통 둘레는 배꼽을 기준으로 재면 되고, 배꼽을 찾기 어려우면 몸통의 제일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둘레를 재면 됩니다. 근데 혜경 아저씨, 그 둘레도 너무 두터워서 재기 힘들다면요? 그럴 때는 배꼽부터 등 지느러미까지 길이를 잰 뒤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래의 몸 길이를 통해 무게도 대략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웨일 스케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몸 길이에 따른 각 종류별 고래의 추정치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몸 길이 5.5m의 밍크고래 체중을 추정하고 싶다면 5.5m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수직으로 연결하면 2540kg이라는 체중 수치가 나와요. 그럼 그 무게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고래의 종류는 다양하니 내가 원하는 고래를 선택해서 보면 돼요. 저는 고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궁금증이 넘치는 수산이를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성별은 항문과 생식공 사이의 거리, 그리고 유두홈, 젖꼭지의 유무로 판단해요. 밍크고래의 사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암컷인 경우는 항문과 생식공이 매우 가까워요. 그리고 유두홈이 생식공 옆에 위치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수컷인 경우는 항문과 생식공이 떨어져 있고 유두홈이 생식공 뒤쪽에 있어요. 또한 수컷 돌고래들은 유두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하기 쉽죠? 근데요, 박사님. 만약에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주저 말고 복부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고래연구소로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래를 발견했어요. DNA 분석을 위한 시료 채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붉은 살점을 포함해서 자른다. 두 번째, 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냉동 보관이 생명. 먼저 깨끗한 칼로 고래의 등 지느러미나 융기 옆 부분에서 붉은 살점이 5cm 이상은 보일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는 붉은 살점이 꼭 필요합니다. 고래의 살점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봉하거나 지퍼백에 넣어 배송 전까지 냉동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을 넣은 용기와 함께 해경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발급번호, 고래의 종명, 혼액 장소와 일시, 그리고 시료를 채집한 곳을 함께 적어서 고래연구소에 착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처리 확인서 사본도 함께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저 다짐한 게 있어요. 전 고래 지킴이가 될 거예요. 오, 그래? 고래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겠어요. 맞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되는 고래의 종류는 계속적으로 추가된다고 하니 특히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아둬야겠지? 제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게요. 여러분, 고래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러다 수산이 고래 지킴이가 되겠는데? 그럼요. 고래는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쭉 보존되어야 하니까요.